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하루였어요. 즉,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나스닥이 그래도 1%가 또 넘게 빠지면서 당분간 시나리오 자체의 확률들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을 바랬던 상황에서 조금씩 다들 주요 지점이 붕괴가 되면서 시장 지수 자체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들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먼저 애플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요 주요 저항으로 보고 있었던 130 라인이 자, 어제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자, 그래서 6월에 지켜냈던 이 저점과 자, 이전에 주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130 라인을 지금 이런 식으로 3% 정도로 크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애플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한 110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00주선을 뚫고 가는 거는 또 그 다음 문제겠죠. 다만 일단은 지지 라인이 강한 200주선 110 라인까지는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일간 추세로 보시더라도 보시는 제가 표현드렸던 이 주요 라인 자체가 상당히 꽤 오랜 시간 지지가 되어 왔는데 지금 어제 이렇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여기는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허벌판이에요. 지난 1, 2년 동안 이쪽 라인에서의 매물대는 별로 없고 거의 매물대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투매는 이쪽 방향으로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한 110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하락론자 이런 게 아닙니다. 대책 없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추가 매수를 굳이 고려를 하신다면 지금 잡으실 필요가 없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들어가셔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갖고 계신 돈 괜히 불안감 때문에 지금부터 넣어봤자 똑같이 손해만 누적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하방으로 쏟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제 뭐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 뭐 추세 자체가 변동이 된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벌써부터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은 전저점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잡으시기보단 뭐 홀로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졌는데도 결국 뭐 이전에 상승분을 뭐 절반 이상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봤을 때 서서히 또 이렇게 빠져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성급하게 보실 때가 아니다. 애플, 테슬라 두 종목 모두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내년부터 반등이 나오더라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급히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다시 스멀스멀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채권 수익률이 어느새 지금 3.4 정도에서 거의 4%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자, 이 정도 추세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4.5를 뚫고 갈 확률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큰 폭의 하방이 나올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충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시장의 어떤 붕괴, 자, 시스템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공황 뭐 이런 느낌의 지금 하락이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효과들이 스멀스멀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실적이 튀어오르지 않는 종목, 그냥 이전에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지금 빠지는 흐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 빅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전저점 나스닥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22선이에요. 변동성 자체에 대한 지금 시장의 반응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붕괴 같은 것들을 보려면 예를 들어 실업률이나 뭐 아니면 이러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안정적인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즉 미국 경제의 위치 자체가 지금 뭐 어떤 시스템의 붕괴라던가 폭락에 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스템은 견고한 상태에서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뭐 5%, 뭐 7% 이러한 하루 만에 폭락은 잘 나오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요 포인트예요. 자, 아까도 애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곳이 주요한 저항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선이죠. 그쵸? 1200 정도 되는 이 나스닥 저항선인데, 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우려했던 이 방향대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강한 매물대가 쏟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동안 모든 매물대는 이 위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전에도 역시 똑같아요. 자, 요 하방을 지지해주는 매물대는 자, 코로나 직후인 6월 이후로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 당연히 투매가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징성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 거기에 플러스 남은 돈이라도 지키겠다는 투매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대비는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지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빠져내려가는 흐름이 될 수 있다. 특히나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뚫려서 하방으로 갔을 때 뭐 본인들은 미래의 가치를 본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더 비싸게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누군가 더 비싸게 살 심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도 이것이 뚫렸을 때 더 싸게 계속 물을 탈 뿐이지 결국 이 주가를 부양할 만큼 더 비싸게 사주는 심리 자체가 지금 이 시장에는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유일하게 모멘텀을 만들 만한 거는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기업 자체의 건실성일 텐데 전체 지수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특히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여기서 상승을 찍어준다면 여기엔 심리들이 붙을 수가 있겠죠. 아, 이제 많이 빠졌구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각도로 이 부분을 뚫어버린다면 이러한 식의 심리가 붙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투자는 심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같은 경우 이 하방을 이렇게 바로 찍어버린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S&P 500이나 다우존스 역시도 비슷하게 흘러갈 확률이 있습니다. 자,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우 같은 경우는 상방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리상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스닥이나 성장주 위험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기업에만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심리가 몰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로 많은 소외주나 작은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주요 저항선이 무너졌을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세배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신다거나 뭐 FNGU 같은 경우도 기술주 비중이 좀 높죠. 그리고 뭐 반도체 전체 필라델피아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던가 자, 요런 부분들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꼭 저 부분이 돌파가 됐을 때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기술주가 다시 재전환을 하려면 심리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어떠한 심리들이 시장에 팽배해지기 시작할 때 최소한 회복기라는 신호 정도가 나왔을 때를 조금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횡보가 나오면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시간을 끌어주고 그 다음에 뭐 러우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던가 그리고 금리의 어떤 피크아웃 이런 부분들이 터지면서 다시 전환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연착륙 시나리오겠지만 일단 이 부분을 붕괴시키고 시작을 해버리면 이러한 호재들이 나오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빠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제 앞서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자면 자, 주봉 기준으로는 지금 데드크로스로 가는 흐름이에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버린다면 결국 지표도 6천이나 8천 이런 부분을 찍고 오는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데드크로스가 났던 게 이제 2002년, 2008년
두 번, 2000년대 들어서는 이렇게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뭐 코로나 시기도 그냥 이렇게 한번 살짝 흩고 지나가는 흐름이었다면,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면 당분간은 이게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봉 추세상으로도 지금 K값이 빠지고 있고 MACD 역시도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신 상태에서 시장을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